노무현 정부 때부터 정권 홍보를 위한 댓글 작업을 했다. 지난 16일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 자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한 말입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댓글로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 대북 심리전 이런 걸 해왔다는 건데요. 특별히 이번 대선에만 개입한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정말일까요? 참여정부 인사들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죠. 참여정부의 국정홍보처장을 맡았던 분 김창호 전 처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 전 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참여정부 시절에도 국정원이 이런 댓글 작업했다는 게 원 전 원장의 주장인데 예. 정말 했습니까? 일단 그 주장을 들으면서 예. 일종의 그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 하네요. 사실에 근거한 좀 책임 있는 진술과 발언들을 했으면 기대하는데 시정잡배도 아닌 사람들이 명백한 허위 진술을 했기 때문에 참 실망스럽습니다. 명백한 예.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겠죠. 예, 명백한 거짓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그렇게까지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근거랄까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뭔가 기억날 만한 게 있으십니까? 그 당시에 그 국정원의 국내 담당 책임자가 저한테 와서 예. 실제로 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재선에서 단호하게 거절했던 여러 가지 사례와 증거들이 있습니다. 국내 담당 책임자라면은 국정원 제2차장이죠. 제2차장이 예. 청와대 국정홍보처장에게 와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다고요? 제가 그 당시 제 직책은 청와대 직책이 아니고요. 예. 정부에서 국정홍보처, 예를 들자면 예산처와 법제처 또는 국가보훈처와 같은 부처가 있었습니다. 예. 국정홍보처의 처장. 예. 당시에 정부의 홍보 업무를 총괄했던 부서죠. 그렇죠. 예. 저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FTA 홍보에 관한 댓글을 달 수 있도록 대통령께 허락을 받아달라. 그리고 관련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댓글을 달겠다 해서 제가 그런 일은 하지 마라. 대통령의 생각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 정책의 정당성을 허물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일은 옳지 않다 하고 거절을 했었죠. 당시 한미 FTA 반대 목소리 막 일어나고 그 무렵이 얘기군요. 예, 그렇죠. 2006년도입니까? 2006년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7월 19일 저녁 7시에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까지 기억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 메모를 해놓죠. 7월 나도 이런 상황이 저녁?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 일정표와 중요한 그 논의사항은 메모를 해놨습니다. 어디서 만났는지도 그럼 기억하시겠네요? 예, 코리아나 호텔에 제가 안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중식당에서 중식을 아마 같이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코리아나 호텔 중식당에서 7월 19일 저녁 7시에 만났다. 제안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제안이었는지? 당시에 아시다시피 참여정부에서는 국정원의 역할을 정치나 정책에 개입하는 역할을 거의 차단을 시켜놨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 이제 FTA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사안이었고, 이런 핵심적 국정과제에 대해서 국정원이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정원의 어떤 위기, 일종의 이 역할의 위기 같은 것을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게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마 당시에 홍보를 총괄 책임지고 있었던 저를 찾아와서 아마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없었겠죠. 독대를 금지해놨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국정원장과 대통령께 보고를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드린 거고. 대신 청와대에 가서 보고를 좀 해달라. 우리가 홍보 작업, 여론 홍보 작업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정확하게 댓글 홍보 작업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렇죠. 국정원에서 FTA를 찬성하기 위한 이 댓글 작업을 자신들이 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허락을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 가지 홍보 작업의 루트들 방법들이 있을 텐데 댓글이라고 말을 했어요. 인터넷 댓글이라고. 그렇습니다. 인터넷 댓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걸 보고해달라 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처장님이 안 된다 이런 답변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단호히 거절했죠. 그것은 우리의 이 참여정부의 역사적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고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우리는 역사적으로 꾸준히 봐왔거든요. 예. 그런 식의 이 판단은 우리 내부의 뭐 공통적인 아마 판단이었을 겁니다. 그 처장님 선에서 일단 안 된다 얘기를 하자. 국정원 측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국정원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한테 설명을 했죠. 국정원이 왜 그 정부 운영에 중요한가에 예.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좀 하게 해달라. 간곡한 설득을 계속한 거군요. 계속 설득보다 제가 단호하게 거절을 하니까 예. 국정원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 일반 이 정부 운영에서 국정원이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반론으로 계속 저한테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죠. 이 사실을 듣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하셨어요? 예, 사후에 며칠 후에 국무회의가 끝난 자리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후에 보고 드린 거죠. 그러자 노 전 대통령 답변, 그 당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이제 그 국무회의가 끝나고 예. 구두 보고 드리고 걸어 나오면서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그 회의실에서 승용차에 탑승하기 전까지 예. 제가 구두 보고를 드렸죠.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잘하셨다. 절대 국정원이 여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절대 안 된다. 예, 절대 그렇죠. 개입해서는 안 된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차에 타기 전에 서서 예. 저한테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예. 잘하셨습니다. 절대 국정원이 여기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다시 한번 이거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것은 식사 후에 예. 아마 1시 반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예. 비상전화로 다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노무현 대통령이 또 전화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식사를 하시면서 이거 자칫하면 혹시나 이 친구들이 이거 여기에 대해서 좀 너무 쉽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한테 다시 전화를 하셔서 예? 국정원에 분명히 내 의사를 전달해라.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고요. 예?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저도 말씀을 전하겠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을 통해서도 지시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에서 예. 저하고 협의를 거쳐서 다시 국정원에 아마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었군요. 그런데 혹시 예.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 국정원이 알아서, 그러니까 아까 예. 전에 국정원의 위축 말씀하셨잖아요. 예. 위기라고 느껴서, 우리가 위축된다라고 느껴서 예. 알아서 댓글 작업을 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걸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국정원이라는 정보 조직은 대통령의 이 인지나 허락이 없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그 책임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상황들을 만들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명박 정부 아래서 선거 개입을 위한 이와 같은 댓글 작업은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모르고 진행됐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분명한 건 국정원이 그 당시에도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서 뭔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노력을 했었다. 이렇게는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마 그 당시에도 국정원의 어떤 존재 위기, 역할의 위기 같은 것이 계속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자기 역할을 꾸준히 확장하고 새로운 역할을 개발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아마 갖고 있었을 겁니다. 조직은 있고 예산도 있고 인력은 있는데 기존의 정치 개입과 같은 그 부정적인 역할은 차단을 하고 새로운 역할을 찾기를 주문하니까 어떤 새로운 역할을 찾으려고 했겠죠. 그러나 아마 그 예전의 관성대로 끊임없이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관성은 계속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예측은 해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정부가 모르고 댓글 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또 없다. 이 말씀도 지금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원세훈 전 원장은 왜 거짓말했을까요? 지금 명백한 거짓이다 하셨는데. 예. 저는 이명박 정부의 공직자들의 그 공직자 윤리 같은 것이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허위 진술, 그리고 이번에 그 원세훈 그 원장의
진술을 보면서 특히 이 증인선서까지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증인선서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죠. 예. 그리고 공직자를 지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나는 허위 진술을 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정도의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직을 맡고 있었느냐. 이런 분들의 어떤 윤리의 문제, 이 MB 정부의 공직자의 수준의 문제다. 좀 생각해야 하는 그 상황이죠. 그게 진실이었으면 아마 증인선서 했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거짓이니까 지금 증인선서 못했다 이런 의심도 드시네요. 뭐 한두 가지만 거짓 진술이 아닐 텐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뭐 선서했다. 아마 그렇게는 않았겠죠. 당시 상황 기록해둔 문건, 녹취, 뭔가 증거가 될 만한 것도 가지고 계세요? 이제 제 일정표를 기록해 놓은 일정표가 있고요.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제 사적인 것이어서 공개하기 좀 곤란합니다. 일정표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 예. 혹시 이거 법적 대응도 생각하십니까? 이게 거짓 진술이라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법적 대응이 어렵도록 돼 있죠. 국회 정원의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떤 처벌도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안을 꼭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옳으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수준의 공직자를 꼭 그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참 가치가 있는 일이냐. 그렇게까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여정부의 국정홍보처장을 맡았던 분 김창호 전 처장 연결했습니다.